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 아닐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쌓이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받고 나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양파가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약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며 확인했던 양파의 비밀, 그리고 안전하고 꾸준히 먹는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혈관을 맑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데 양파만 한 것이 없다는 걸 함께 알아가실 겁니다. 챕터 1. 작은 양파, 큰 변화. 검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은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 다가와 삶을 위협하니까요.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나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결과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기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으면서 혈관벽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저밀도 지단백이 혈관 안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혈소판까지 뭉치면 혈전이 생기는 거죠. 결국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피로감이 심하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74세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동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생활을 수십 년째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피곤함이 심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하시면서 식습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마침 시장에서 장사하시니 신선한 양파를 구하기도 쉬웠고요. 그래서 매일 점심 도시락에 생양파를 얇게 썰어서 곁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저 습관처럼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2층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숨도 덜 차고 다리도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얼굴색이 좋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양파라는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론 양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파가 그 과정에서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매일 식탁에 생양파 반 개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샐러드로 만들어도 좋고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거나 쌈장에 곁들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수첩의 날짜와 수치를 기록해 두면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양파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챕터 2. 양파가 힘이 되는 과학.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매운 냄새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그래서 양파 써는 걸 꺼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 매운 성분이야말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귀찮고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물질인 겁니다. 양파의 매운맛과 자극적인 냄새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깁니다.
이 황화합물이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먼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뭉치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황화합물은 이런 과도한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황화합물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절하고 이미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고밀도 지단백은 늘리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는 거죠. 이런 작용이 계속되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지고 탄력도 회복됩니다. 더 놀라운 건 비타민 흡수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황화합물이 있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피로 회복이 빠르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기운 없는 분들에게 양파가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70세 오선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편이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도 대충 밥 한 공기에 김치 정도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곤 하셨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지셨어요. 딸이 걱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 드렸지만 혼자 계실 때는 먹기가 귀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양파와 달걀을 넣은 샐러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삶은 달걀과 함께 간단한 드레싱을 뿌린 겁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며칠 먹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분은 처음에는 양파가 맵고 자극적이라 잘 안 드셨어요. 하지만 딸이 자꾸 권하니 한두 젓가락씩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먹다 보니 입맛이 돌더래요. 달걀의 고소함과 양파의 아삭함이 어우러져서 생각보다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마다 곁들여 드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몸이 달라졌습니다. 오후에 느껴지던 극심한 피로감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2시만 넘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3시, 4시가 되어도 그런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산책도 하시게 되었어요. 얼굴색도 좋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딸이 병원 검진을 권해서 가보니 빈혈 수치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뭔가 특별히 드신 게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은 양파 샐러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드시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양파를 안 드시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십니다. 냉장고에 양파가 떨어지면 바로 시장에 나가서 사오실 정도예요. 간식으로도 양파 샐러드를 드시고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챙기십니다.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게 그분의 표현입니다. 양파의 매운 향 속에 숨어있는 이런 비밀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먹기만 해도 좋지만 조금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먹지 마시고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그러면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황화합물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반찬을 준비하시면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죠. 점심이나 간식의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드세요. 습관이 되면 몸이 알아서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오선자 씨처럼 하루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 3. 잘못된 섭취가 만드는 함정.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파즙, 양파차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를 못 느끼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 몸에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양파즙이나 양파차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가열하거나 끓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양파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순해집니다. 먹기는 편하죠.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핵심 성분인 황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황화합물은 열에 약하고 휘발성이 강해서 끓는 물 속에서 증기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양파의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뿐입니다. 몸에 나쁜 건 아니지만 혈관 건강을 위한 핵심 효과는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꾸준히 마셔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효과는 없으니 속상하실 수밖에 없죠. 73세 정규래 씨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약을 드시면서 식습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양파즙이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바로 제품을 주문하셨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한 팩씩 드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기대감에 부풀어 열심히 드셨어요. 맛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검사 수치에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년을 채워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제품이 가짜인가 싶어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분은 실망하셨고 양파 자체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사시는 지인분이 생양파 절임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식초와 꿀에 재워두고 매일 조금씩 먹는다는 겁니다. 정규래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양파즙은 효과가 없었으니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양파 두세 개를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사과 식초와 꿀을 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양파에서 물이 나오면서 절임액이 생깁니다. 그걸 매일 식사 때마다 작은 접시에 덜어서 반찬처럼 드셨어요. 처음에는 식초 맛이 강해서 조금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새콤달콤한 맛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활력이 있었어요. 두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고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생양파 절임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규래 씨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양파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다는 걸요. 가열한 양파즙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생양파로 바꾸고 나니 몸이 확실히 달라졌고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주 양파 절임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십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편리함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양파 중심으로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양파차나 양파즙이 전혀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혈관 건강을 위한 핵심 효과를 기대한다면 생양파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은 생양파를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샐러드로 만들거나 절임으로 만들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가열한 양파 요리는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세요. 국이나 찌개에 넣는 건 괜찮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생양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세요.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어서 먹기 편해집니다. 그래도 힘들면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신맛이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생양파를 드시는 겁니다. 챕터 4. 올바른 섭취량과 안전수칙.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죠. 혈관 건강에 좋다니까 하루에 한 개씩, 아니 2개씩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거든요. 양파의 매운 성분은 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위장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먹거나 매일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속쓰림, 소화불량,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과 양파가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양파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67세 마흔의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를 한 개씩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양파 샐러드, 점심에는 양파 절임, 저녁에는 양파를 듬뿍 넣은 무침을 드셨죠?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10일쯤 지나니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복일 때 더 심했어요. 명치 부분이 화끈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어요.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벽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먹은 음식을 꼼꼼히 물으셨고 양파를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를 상하게 했다는 거죠. 선생님은 양파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크게 줄이고 식후에만 드시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공복에 먹지 말고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양파보다는 절임 형태로 먹으면 자극이 덜하다는 팁도 주셨습니다. 마은혜 씨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양파 양을 반으로 줄이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셨어요. 그리고 생으로 먹기보다는 식초에 재운 절임 형태로 만들어서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속쓰림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불편함이 사라졌고요. 놀라운 건 양을 줄였는데도 효과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2달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오히려 적정량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지금 마은혜 씨는 매일 식사 후에 양파 절임을 한두 젓가락 드십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드시니 몸 상태가 좋습니다. 속도 편하고 혈관 건강도 유지되니 일석이조예요.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양파는 적당량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무게로 따지면 50g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혈관 건강에 필요한 황화합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보다 조금 적게 4분의 1개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담그면 영양소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기를 빼고 나서 바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했다가 식사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을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밥을 먹고 나서 후식처럼 먹으면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약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양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양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비결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만 드시면 됩니다. 챕터 5. 꾸준함과 함께하는 희망. 양파를 먹기 시작한 지 며칠 됐는데 아직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 열흘 먹어봤는데 수치도 그대로고 몸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파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혈액과 혈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단번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몸속 세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혈관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는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먹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빠짐없이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 예전보다 몸이 가볍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71세 최장수 씨는 바로 이런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아셨어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고 양파가 좋다는 정보를 접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장수 씨는 다른 분들처럼 무작정 많이 먹지 않으셨어요.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점심 식사 때 생양파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양파 절임을 반찬으로 먹기로 하신 겁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자주 하시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가능하면 양파가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혹시 소용없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 이상 최소 3개월은 해보자고 마음먹으셨어요. 달력에 양파를 먹은 날마다 체크 표시를 하시면서 빠지는 날 없이 실천하셨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오후에 느껴지던 나른함이 줄었어요. 산책할 때도 예전보다 걸음이 가볍고 숨이 덜 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3달이 되는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그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위험 구간에서 경계 구간으로, 그리고 거의 정상 구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거든요. 예전에는 2층에 올라가려면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최장수 씨는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월수금은 샐러드, 화목은 절임, 이 패턴을 1년 넘게 지키고 계세요. 이제는 양파 없는 식탁이 상상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변 분들도 그분의 변화를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양파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함께 양파 절임을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한답니다. 꾸준함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티가 안 나지만 1달, 2달, 3달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최장수 씨처럼 요일별로 정해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달력이나 수첩에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동기부여가 됩니다. 둘째, 양파를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되고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집니다.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삼치와 곁들이면 오메가 지방산까지 더해져서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양파 샐러드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도 건강한 습관을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즐거우면 오래 지속됩니다. 넷째,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세요. 수치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꾸준함을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좋아요. 응원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양파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함께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최장수 씨가 증명했듯이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파라는 작지만 강력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황화합물의 비밀, 생양파로 먹어야 하는 이유, 적정량을 지키는 안전수칙,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죠. 이말순 어르신은 매일 생양파를 곁들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켰습니다. 오선자 씨는 양파 샐러드로 피로를 극복했어요. 정규래 씨는 생양파 절임으로 중성지방을 낮췄고 마은혜 씨는 적정량을 지켜 건강을 지켰습니다. 최장수 씨는 꾸준함으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양파 하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혈관을 지키고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양파 반 개를 올려보세요.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샐러드로 만들어도 좋고 식초에 재워서 절임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곁들이거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세요.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샐러드, 화요일과 목요일은 절임처럼 요일별로 정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즐겁습니다. 손주들과 양파 샐러드를 만들고 배우자와 함께 양파 절임을 담그세요. 함께 먹고 서로 격려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도 나눠보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1달 뒤, 2달 뒤, 3달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지고 얼굴색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수치가 개선된 걸 확인하시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양파 하나로 시작하는 작은 실천, 그 실천이 모여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 활기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식탁 위의 양파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냉장고에 양파가 있다면 바로 꺼내서 썰어보세요. 없다면 내일 시장에 나가실 때 꼭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양파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